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켜 달라고 청했다. 여인은 거절하지도 않고 앉으라고 하더니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딱하게 여기고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면서 훌륭한 그리스도 교도는 결코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근처 검은 세공방에 내가 필요하다는 연장을 가지러 보내고 그동안의 부엌으로 들어가 직접 아침 식사를 갖다 주었다. 이 첫 출발은 좋은 징조를 보였다. 과연 그 뒤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의 솜씨에도 만족하는 것 같았고 약간 안심이 되어 이쪽에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꺼내자 이것은 더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환하고 화려한 데다가 잘 차려입어서 모습이 정숙해 보이는데도 처음에는 그녀가 너무 눈부셔서 압도되어 버린 꼴이 되었다. 그러나 친절이 넘치는 응대, 동정에 찬 말투, 조용하고 어루만지는 듯한 정다운 태도는 어느덧 이쪽의 기분을 편하게 해 주었다. 이건 잘 되어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 잘 되어 갔다. 그러나 이탈리아 여자인 데다가 아무래도 요염한 티를 내지 않고 못 베기는 그런 미인이기는 했으나 본성은 어디까지나 정숙했다. 게다가 이쪽이 어디까지나 수줍기만 했으므로 일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했다. 연애를 완전히 끝낼 만한 시간 여유도 내게는 없었다. 그런 주제에 나는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고 그녀 옆에서 보낸 그 짧은 시간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야말로 사랑의 가장 달콤하고 가장 순수한 기쁨의 첫 꽃의 향기를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갈색 머리에다 화려하고 선뜻 사람의 눈을 끌면서도 착한 기품이 아름다운 얼굴에 풍겨 있어 발랄하면서도 부드러운 애정으로 사람을 감싸주는 그런 여인이었다. 이름은 바질러 부인이라고 했다. 남편은 그녀와 나이 차이가 많고 상당히 질투가 심해 여행할 동안에는 지배인에게 감시를 시킨다. 지배인은 몹시 어물해서 여자가 좋아할 염려는 없는 그런 녀석이었는데도 본인은 그래도 꽤 뽐냈다. 다만 그 뽐내는 마음을 무뚝뚝한 얼굴로 나타내었다. 나도 무척 그의 신경질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피리를 꽤 잘 불어서 그의 피리 소리를 듣는 것은 즐거웠다. 이 심판 에지서트는 그가 모시는 귀부인, 즉 안주인 있는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잔소리를 했다. 몹시 나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안주인에게 호되게 당하곤 했다. 그녀는 마치 이 녀석에게 면박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가 보는 앞에서 나를 귀여워하며 재미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보복은 무척 기뻤는데 그녀와 단둘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러나 그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보다도 적어도 그럴 때는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진해서 청할 줄을 모르는지 성실하게 정숙을 지키려는 건지 그런 때는 왠지 그동이 조심스러웠다. 접근을 거부하는 태도는 아니지만 어쩐지 기가 죽었다. 바랑 부인에 대한 그런 참되고도 사랑에 넘치는 존경을 느끼지 못했다. 그렇다고 친밀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겁이 났다. 당황하고 쩔쩔맸다. 옆에 오면 조용히 바라볼 수가 없고 마음 놓고 숨도 못 쉬었다. 그러면서도 옆에서 떠나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눈치채지 않도록 삼킬 듯한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히 훔쳐보았다. 드레스의 꽃무늬, 고운 발끝,
장갑과 소매끝 사이에 보이는 탄력 있는 흰 팔이 노출된 부분, 가슴에 단 장식과 스카프 사이로 이따금 드러나는 살결, 그것들이 다른 것들의 인상과 더불어 강하게 확 눈 속에 들어온다.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안쪽의 그새까지 마음을 쏟는 바람에 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이 점점 차서 조절하는 데 몹시 힘이 들어 기를 쓰고 괴로운 숨을 소리 없이 가만히 내쉬었다. 그러니 말은커녕 대개는 입을 다문다. 다행히도 바질러 부인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가끔 일종의 공감에서인지 그녀의 가슴팍에 단 장식이 심하게 물결치는 것을 볼 때가 있었다. 이런 위험한 광경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넋을 잃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막 정신없이 몸을 내던지려고 하는데 침착한 목소리로 뭐라고 저쪽에서 말을 걸어오면 그만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흔히 이런 식으로 암시적인 말 한마디, 동작 하나, 시선 한 번도 서로의 기분을 상통시키는 계기가 되지 못하고 호젓이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괴롭다면 괴롭지만 그러면서도 무척 즐겁다. 단순한 마음으로서는 왜 그렇게 괴로운지 알 턱도 없다. 이 잠시 동안의 대자는 상대편도 기분에 나쁘지는 않은 모양이다. 적어도 그 때문에 상당히 자주 그런 기회를 만든다. 그렇다고 그것을 자신이 이용하거나 내게 이용시키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그녀가 무슨 근거 있는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것만은 확실했다. 어느 날 지배인과의 시시한 대화에 짜증이 나버린 그녀는 획 하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가게 한쪽에 있던 나는 급히 하던 일을 정돈하고 뒤를 쫓아갔다. 방문이 조금 열려있어 소리 없이 들어갔다. 그녀는 방문을 등지고 창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는 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의 짐수레가 시끄러워 발자국 소리도 들릴 리 없었다. 언제나 차림새가 좋은 데다가 이날은 어딘지 요염한 맵시였다. 자태도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약간 고개를 숙여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다. 고상하게 말아올린 머리에 꽃이 꽂혀 있었다. 그러한 얼굴 모습에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이 깃든 것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넋을 잃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정열적으로 두 팔을 그녀 쪽으로 쑥 내밀면서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물론 상대편에 들리지도 않고 볼 리도 없다고 생각해서이다. 그런데 난로 위에 거울이 있어서 모습을 비추었다. 그 넋을 잃은 모습이 그녀에게 어떤 기분을 일으켰는지는 모른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머리를 반쯤 이쪽으로 돌리고 약간 손가락을 들어 자기 발치의 깔개를 가리켰다. 부르러 몸을 뜨는 것과 아타고 외치는 것과 가리킨 장소로 달려가는 것은 완전히 동시였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이상의 것은 무엇 하나 용기 있게 하지 못했던 것이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도 들지 못하고 그 불편한 자세대로 앉아 한순간이나마 그녀의 무릎에 기대기 위해 그녀에게 닿지도 못했다. 나는 벙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은 물론 조용하지 않았다. 그러한 모든 것에 흥분, 환희, 감사,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격렬한 욕망, 싫어하면 어쩌라 하는 걱정에 못 이겨 젊은 마음에 자신 없이 누르고 있는 욕망,
그러한 마음속이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녀 쪽에서도 나의 못지않게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눈앞에 꼼짝 않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는 마음이 흔들리며 이런 곳에 가까이 오게 한데 새삼 놀라면서 무심코 생각 없이 나와버린 신호와도 같은 동작의 결과를 후회하기 시작하여 나를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치는 것도 아니며 일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발치에 앉은 나를 보지 않는 척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바보같이 돼버린 내게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나와 똑같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 아마 욕망도 같으리라는 것, 나와 똑같은 수치심에서 자기를 꾹 누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수치심은 같지만 내 쪽은 누를 힘이 없었다. 나보다 대여섯 살 위니까 그녀 쪽에서 어떤 대담한 짓이라도 걸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담하게 나가도록 유도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되면 난처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때의 내 생각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녀는 상당히 총명했으므로 나 같은 풋나기에게는 자극만 주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며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